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라이사 이호근입니다. 오늘 견우가 나는 손목통 없이 산다 11편 손통증과 저림의 원인 중 하나인 손목 터널 증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2차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울러 환자분들도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환자들을 위한 티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급적 손상을 60에서 70%로 줄인다. 과사용이 손목 터널 증후의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과사용도 손목 터널 증후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손목 터널 증후가 일단 발생했다면 손에 대한 과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손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는 손목 지지대를 사용한다. 그러나 하루 사용 시간이 2시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손에 힘이 빠지거나 하는 등의 불편이 생기면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한의사 사용 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중간중간에 손을 한 번씩 털어준다. 손목 터널 증후를 완화하는 좋은 스트레칭 중 하나가 손목을 자꾸 한 번씩 털어주는 거야. 툭씩. 꼭 저릴 때 털지 않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털어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요, 내 몸의 자가치료 기능을, 내 몸의 면역 기능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이 일단 발생했다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기본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과음과 과로를 조심한다. 과음과 과로를 피하는 것은요, 네 번째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의 연장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음과 과를 조심하게 되면 내 몸의 면역 기능이라든가 내 몸의 자치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조심한다.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정중, 인대에 대한 이 안에 그 손목 터널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가급적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손통증과 저림을 호소하며 견우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원인 질환 중 하나는 손목 터널 증후입니다. 손목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 변증으로 남성보다 여성에 잘 나타나는 증후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손목에 보면 이렇게 정중 인대가 있거든요. 그 안에 정중 신경이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손목 터널분이 눌리게 되면서 정중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입니다. 단순한 손목 근육통으로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다. 손목 터널 증후는 손의 힘줄과 신경이 지나간 통로인 손목 터널, 팔목 터널이라도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정중신경 압박을 받아서 손통증과 손저림을 유발하는 증후입니다. 손목 수근관 증후군, 정중신경염, 수근굴 증후군, 팔목 터널 증후군, 수근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손에서 발생하는 신경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평생 이 질환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할 만큼 발병률도 높은 편이다. 2주 이상 손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목 디스크와 더불어 감별이 필요하다. 손저림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한의원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또는 원인을 아는 손저림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각각 한의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의 과사용을 비롯한 손목 골절이나 탈구, 외상 류마티즘성 관절염, 통풍, 임신이나 폐경기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만, 감염이나 외상으로 인한 부종, 당뇨 등으로 수근관의 공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하게 된다. 손의 1, 2, 3지와 4지의 2분에 걸쳐서 저림과 손목 통증, 따끔거림, 감각 저하, 자결감, 손시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팔, 어깨, 목,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단 새끼손가락이나 손등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야간에 심해진다. 남성보다 여성이 5배 더 잘 걸리며 뼈와 연골이 약해지는 폐경기 여성에게서 잘 발생한다. 손목 터널 증후이 잘 생기는 직업군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한 직장인, 요식업 종사자, 미용사 등에서 많이 호발하는 편이다. 만성 신부전으로 투적을 하는 환자에게서도 흔하게 발생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감각이 무뎌지고 손목에 힘이 빠지면서 섬세하거나 정교한 작업이 곤란해진다. 증상이 심해지면 엄지손가락 아래 두툼한 부위, 엄지손가락, 여기 바로 무지구라고 하거든요. 엄지손가락 아래 볼록한 부위 위축이 와서 여기가 푹 가라앉아요.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잡을 때도 힘이 없어 작은 컵조차 들기 힘든 운동마비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엄지와 소지가 맞닿은 상태에서 무지를 만져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딱딱하지만 위축이 되면 물렁물렁하게 느껴진다. 손을 털어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면 손을 한 번씩 툭툭 털어주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어깨한의원에서는 손과 손목 보호를 위한 손목 보호대, 아대라고 하죠. 손목 근육을 푸는 침이나 정중인대 압박으로 인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도침, 국소적인 염증을 치료하는 봉약침, 손목 관절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는 근막이완 추나 손목 터널의 정상을 도와주는 치료 한약 등을 사용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목 처짐의 원인 중 하나인 손목 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